주역은 사업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 계약자들. 그래서 저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서 손 들어버리면 뭐 계약금 내는 것도 법적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무추진비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금액은 5월 20일까지 저희가 80개 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 조직원들에게 다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맺어 있는 거는 대행 계약에는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행사에서 얘기하는 건 한 1억 2, 3천 정도 되는. 근데 그 금액에서는 뭐 중간에 뭐 인사드릴 분이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은 그분에게 드리고 다 오픈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자, 그리고 저거를 좀 바꿀 거예요. 내용은 여기 모토를 뭘로 짰냐면, 자, 잘 보시면 지주택이 싼데 결론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가장 좋은 투자인 거예요, 이게. 투자 상품. 왜냐하면 그것도 이따가 좀 교육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대화를. 우리의 모토는 최고의 투자는 뭐였지? 최고의 투자는 뭐지? 내가 그거 어제 다 시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 네네. 요구 많지만 시간짜리 정리 책상에 연필로 나서 시간이 나오면 다 드리겠지만 최고의 투자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있는 대단히 아파트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여긴 역세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부동산 상식 좀 지겹나요, 제 얘기가?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나누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지식들을 하나씩 교류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얘기를 들으면 그게 아마 굉장히 좋은 징료가 될 거예요. 그게 그런 상담에서 제 얘기가 생각이 날 거거든요. 자, 대한민국에서 자꾸 얘기가 흐르는데, 자, 부동산에 뭐 기본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공식은 뭐냐면 저기도 써있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죠. 일하는지 아니까. 야, 거기 좀 괜찮은 거 같냐? 안 괜찮은 거 같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저 이 얘기를 꼭 해줘요. 거기를 따질 때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게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지 또 강남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요거는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하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줘요. 쉬운 예로 옛날에 일산하고 분당하고 우리가 같이 개발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한 20년 전에 개발했었죠. 20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일산분당 그랬다고 실제로. 맞죠? 최초 1기 신도시 일산분당. 근데 어느 날부터 일산분당이 아니라 분당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경부고속도 라인에 있고 또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분당보다 판교가 더 비싸죠. 비쌀 거야. 여기. 왜냐? 강남보다 더 가까우니까. 가깝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도시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 그 어떤 좀 도시라고 생각하면은 다 비싸요. 잘 생각해 보시죠. 부산도 그렇고 마창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부동산을 따질 때 얘기는 좀 길지는 않는, 살은 잘 안 붙는데 요거 강남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와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따지게 되면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조금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는 제2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딱 붙어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조금 고객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오픈이 된다고, 이게 개통이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강남까지 우리 뭐 2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제가 알기로는 150km로 알고 있어요. 최첨단 시스템이 다 들어가서. 그리고 하이패스도 따로 톨게이트가 따로 없이 전체 다 하이패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혁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종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죠. 세종까지 이어지는 건데 세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세종이잖아요. 강남 빼고.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하고 연결된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면 유명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강남하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따지면 누군가에게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거 변하지 않더라고요. 다 높이. 동탄이 되게 떨어져 있는데도 가격 형성이 계속 되고 있는 건 도시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강남 가는 교통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도시이긴 해요. 동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기가 1300, 1400 정도 하거든요. 1200, 1300 중심의 아파트가. 원래적으로는 강남에서 동탄 사이에 동탄보다 더 싼 데가 있어요. 수도도 좀 싸고. 근데 여기 약간 특이한 도시인 것 같아요. 동탄은. 근데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명확하게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딱 붙어 있고. 그래서 가격이 유지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고요. 자, 강남이에요. 경부고속도로 라인이에요. 자, 여기 판교부터 보자. 판교. 분당. 그 다음에 어디죠? 판교, 분당. 수원, 또 동탄도 입학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산 좀 그렇고. 평택, 천안. 여기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면 여기 뭐죠? 성남도 동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천? 용인은 약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자, 광주, 이천. 이거하고 비교 안 돼요. 이거 비교 자체가 아니에요. 천안이 비싸겠어요? 광주가 비싸겠어요? 천안이 훨씬 비쌀걸요? 맞죠? 광주도 되게 나눠질 것 같아요. 광주도 비싼 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분당 붙어 있는 광주. 여기는 비싼데 여기 나가면 꽝이지 뭐. 자, 그리고 지금 외백 현수막 저걸 준비하고 있고 동네 한 달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쪽 뒤편에 외벽 있잖아요. 거기도 좀 현수막을 저희가 다시 들어올 거고. 사장님 이거 말고 정리 책상에 A4죠. 몇 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모델하우스 요 전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큰 틀이 있어요. 담을 수 있는 이거 파나필렉스라고 그러죠. 요거 붙어있는 바로 옆으로 한 9m에서 7m 정도 되는데 그거 돼 있고 컨테이너에도 다 이렇게 붙일 겁니다. 한 달 다 들어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배너 시한도식으로 다 해서 저것도 동시에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윈드 배너라고 해서 저기하고 요 앞에 쪽에 도로가 쪽에다가 그거를 또 이렇게 서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따 오면 제가 대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고, 여기도 지금 파나플렉스를 지금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바꾼 거를 모형도를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시간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저건 나중에 생각하고 좀 이쪽 변에다가 그 몇 동 몇 호에 대한 거를 소비자에게 심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 파나플렉스에다가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 3주는 걸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주택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고, 자, 점검을 좀 해봅시다. 점검. 자, 첫 번째는 자, 2장인데 순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지주택이란 무엇인가를 뼈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주택이 인허가 단계라든가 어떤 토지라든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런데 살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 일단은 뼈대만 알면 이 순서였어? 여기에 살 붙이는 거는 뭐 그 담당자들이 해야지. 맞잖아요. 한 대여섯 명이서 거의 한 2, 3년 걸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못해요. 순서만 한번 봅시다. 이제는 뭐 지겨울 수도 있어요.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자주 얘기하죠. 되게 쉬워요.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하는 거예요. 조합을.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레미안 다시 얘기할게요. 레미안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 공산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우리 지역주택조합은 수제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냐하면은 아까 했던 얘기인데, 레미안에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레미안에서 4, 5년 전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해서 허가를 다 바꾼 이후에 분양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찍어내는 거 아니에요, 레미안에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고, 우리는 같은 지역에 이 땅 주인들 여럿이서 우리 여기다 지역주택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 그래서 시작을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야 우리 여기다가 지역주택조합을 만들 텐데 너네 우리 일 좀 봐라, 인허가나 니네가 좀 해줘, 우리가 용역비 줄 테니까, 이렇게 돼서 땅 주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일을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제품이죠. 만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인허가를 대신 받는 사람, 업무 대행사. 대행사하고 업무 대행사하고는 좀 달라요. 대행사는 분양 대행사를 보통 대행사라고 하고, 시행사에서는 업무를 대신 봐준다 라고 해서 업무 대행사라고 표현합니다. 분양 대행사는 여기서 또 분양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게 어디인 거예요? 어디? 이렇게 시작을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일을 대신 맡아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 자, 이 뒷장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거 이제 익숙하시죠? 익숙하신 분들은. 자, 최초에 여기 이제 지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주들, 땅 지주들. 예? 땅 지주들이 요게 이제 뭐 저기 지자체 관련 용어들도 좀 있으니까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건 이걸 다 숙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숙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주택 순서가 이거였네? 라고 머릿속에 조금만 오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저도 이거 다 못 외워. 이런 단어들 좀 간단하게 해놓긴 했는데 접하던 단어들이 아니어서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잘. 그렇지만 지주택 순서 맞아, 그거였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자, 요게 단어가 조금 어색한 거, 지자체 행정 용어들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린 겁니다. 어려워서 헷갈린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여기 지주들이 지자체에다가 주민 제안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여기다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걸 한번 만들고 싶은데 너네 어떻게 해? 우리 좀 뭐 지주택을 하고 싶은데 너네 좀 합의 좀 해서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줘.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늘 누구한테 시키냐면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죠. 업무 대행사한테. 여기 야 주민 제안 좀 한번 넣어줘. 이렇게 2, 3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 대행사가. 그러면 어쨌든 민원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민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 협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써 있는 것도 되고요. 관련 부서 협의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땅이 이제 농지인데 집을 짓는 땅으로 이제 변종을 좀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 2,000세대짜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대략 한 4,000명, 5,000명이 들어올 거고, 그럼 뭐 오폐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교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 부서 협의란 부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20여 개 이상의 부서들이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폐수는 오폐수 관련된 환경청도 들어갈 것이고, 교통은 또 교통. 근데 여기 써있긴 한데 문화재도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뭐 홍수가 날 지역이야 이런 것도 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란 20여 개 이상의 아파트를 준공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부서들의 협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 부서 20군데와 하나하나를 누가 체크를 하냐? 요 누군가 업무 대행사가 하나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련 부서 협의가 끝났어요, 이제. 네? 자, 잠깐만. 그 지역주택조합이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세 가지인데 맞물려 있긴 한데 별개도 좀 봐주셔야 돼요. 별개.
첫 번째는 제가 지주택은 땅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사업 승인이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사업 승인 신청이라고 사업 승인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과 땅이 다 해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1, 2, 3, 4, 5, 6, 7, 8을 하고 있는 건 땅과 사람이 해결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업 승인을 얻는 순서인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지자체가 아니고 이 조합법인에서 땅하고 사람은 추가로 이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인 것 같지만 헷갈리실 수 있을까봐. 왜냐, 제가 헷갈렸기 때문에. 땅이 해결되고 사람이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땅, 사람은 뭐예요? 조합원 모집 50% 이상인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토지합법 100%가 돼서 농지에서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헷갈리시나? 아니죠. 지주택은 땅하고 사람이 해결돼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하고 사람이 진행이 돼야 사업승인 신청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요거를 진행되는, 그러니까 별개로 요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조합에 대한 사업 승인이 나는 순서를 지금 적어보는 거죠. 요거 한 두세 번 하면 이제 다 이해되죠. 지금도 뭐 다 이해되시겠지만. 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요. 자, 행정용어 들어갔다 그랬죠, 제가. 주민 제안이 들어가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게 되면은 뭐 가부 결정을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아. 관련 부서 협의를 해보니 부서별로 막 부서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건부터 내세워주는 거예요, 얘가. 야, 우리가 저기 교통을 보니까 거기는 도로 요렇게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 뭐 가능하겠더라. 뭔가 조건이 내세워지죠.